안녕하세요. 저마다의 생명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꽃 피우는 생명의 정원입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중금속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금속에 노출되어 몸에 축적되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중금속을 다루는 특정 직업군에서 중독이 발생한다고 여겨졌지만 현대생활에서는 공기, 물, 음식, 생활용품 등 다양한 경로로 쉽게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은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이면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는지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금속은 비중이 높은 금속을 통틀어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수은, 납, 비소, 카드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은 음식, 화장품, 장난감, 가구, 전자제품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우리 몸에 한번 흡수되면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중금속을 접하게 되는 경로와 중금속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캔 음식입니다. 참치나 햄과 같은 통조림 식품은 납과 카드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캔을 오래 저장하거나 가공할 때 중금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캔 용기로 인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식재료로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캔을 대체하는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통조림 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립스틱이나 파우더 같은 화장품에는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사용 시 몸속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중금속뿐만 아니라 색소, 향료 등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고 또 우리 피부에 직접 바르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흡수되고 축적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잘 확인하시고 되도록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채널이나 화해와 같이 해당 제품에 들어간 성분을 알려주는 앱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 일부는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난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에도 여러 유해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소량의 유해물질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난감과 학용품을 구매할 때는 소재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에 광택 처리가 되거나 화려한 색상 또는 향이 강한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천연 소재의 친환경 마감 처리가 된 심플한 원목 제품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할 만합니다. 집에서 편히 쉴 때 사용하는 소파와 가구에도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시한 합성 가죽 소파에 대한 조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소파는 가족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구이며 피부에 직접 닿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파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들도 실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를 선택할 때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안전한 제조 과정을 거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구 표면을 닦고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수돗물에도 중금속이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돗물은 정수 과정을 거쳐 가정에 공급되지만 오래된 건물의 낡은 배관을 통과하면서 녹이나 오염물질이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저수조에 물을 보관해 사용하기 때문에 저수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염된 물은 요리나 샤워에 사용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관 교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배관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또한 수돗물을 사용하기 전에 물을 먼저 흘려보낸 후 사용하는 것도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텀블러를 잘못 관리하거나 오래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중금속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텀블러를 구입할 때 스테인리스와 같은 안전한 소재를 선택하세요. 저품질 제품은 납,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이 녹아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처음 사용할 때 연마제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세제를 사용해 여러 번 세척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텀블러 내부를 자주 세척해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텀블러는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고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내부에 긁힘이나 부식이 발생하면 빨리 교체하세요. 이렇게 하면 텀블러 사용으로 인한 중금속 노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금속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 음식, 공기, 생활용품 등 다양한 경로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금속에 급성으로 노출되면 원인과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해독 치료가 즉시 가능하지만 저농도의 중금속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증상이 모호하여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만성 중독으로 이어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중금속 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 독성 여부를 파악하고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과 생활용품을 선택하고 생선을 섭취할 때는 수은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장을 제거하고 기름기가 많고 크기가 큰 생선은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 조리기구는 날카로운 수세미로 세척하지 말고 녹이 쓴 조리기구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중금속에 노출되었다면 해독이 필요합니다. 중금속은 체내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기 때문에 중금속 해독은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금속 해독은 단순히 중금속을 배출하는 것을 넘어 면역력 강화, 체내 독소 제거,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금속 해독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중금속 해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은 체내에서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중금속 배출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물은 중금속 배출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중금속 배출을 돕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해조류, 견과류, 콩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여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붉은 고기, 술, 담배 등은 중금속 축적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비트, 아스파라거스, 양파, 녹차, 광황 등은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키토산, 클로렐라, 녹차 추출물 등은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성분을 함유한 해독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해독에 좋은 음식 시리즈를 영상으로 따로 올려두었으니 꼭 살펴보세요. 땀은 체내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땀을 낼 수 있는 운동, 사우나 등을 통해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금속 해독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금속 배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기, 물, 생활용품 등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침묵의 살인자 중금속의 위험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금속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금속을 배출하고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중금속 배출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노력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 시리즈 세 번째로 오늘은 중금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위한 해독 시리즈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혹시 이전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생명의 정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